안녕하세요. 부의 추월 차선 완결판 언스크립티드라는 책 가지고 왔어요. MJ 드마코의 부의 추월 차선의 후속작이죠. 굉장히 두께가 두꺼워요. 그죠? 엄청나게 두꺼운 책인데 이 책을 오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대 억만장자가 알려주는 가장 빠른 부자의 길. 그래서 부의 추월 차선, 서행 차선이 아니라 좀 빠르게 갈 수 있는 길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시스템적인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유명한 베스트셀러였고요. 10개 국어가 넘는 언어로 전 세계에 베스트셀러가 된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이 포럼을 들은 기업가의 수가 4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4만 명이나 이분의 포럼을 듣고 투자자이자 자수성가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거죠. 되게 좋은 내용이 많아요. 되게 좋은 내용이 많아서 실제로 돈을 좀 버신 분들이 이 책을 많이 추천을 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왜 우리는 우리의 아이들에게 실패가 보장된 우리가 걸어온 길을 걸으라고 세뇌하는가? 왜 사람들은 돈과 시간을 교환하는 것을 돈을 버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하는가? 왜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언제 사라질지도 모르는 직업을 갖기 바라며 공부하느라 빚을 지도록 만드는가? 왜 연인들은 관계의 속성도가 아닌 나이에 맞춰 서둘러 결혼하는가? 왜 당신의 뇌는 정당, 종교, 뉴스, 매체, 블로그, 라디오, 방송국, 페이스북 그룹의 통제하에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성공이 아니라 실패가 보장된 것들을 하고 있다. 이래서 우리는 부에 추월차를 접어들지 못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엘버트 아인슈타인 물리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의 가치는 그 사람이 무엇을 받을 수 있는지가 아니라 그 사람이 무엇을 주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 부자가 되고 싶다고 하면서요. 나는 뭐를 받고 싶어, 돈을 벌고 싶어, 뭐를 갖고 싶어라고만 얘기해요. 근데 이런 사람 부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부자가 되려면 남에게 어떤 가치 있는 걸 줄 아는 사람만이 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자, 이분의 포럼에 들어오려고 등록을 하는 과정에서 등록 질문에 이렇게 답변을 적어야 한대요. 왜 포럼에 들어오려고 합니까? 라는 질문에 이런 답변들. 뭐 남을 돕기 위해서요. 어떤 가치 있는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언급한 등록자들은 1000명 중에 14명밖에 되지 않았대요. 대부분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돈이라든가 이기적인 동기를 언급한대요. 부자가 되고 싶어서요. 빠른 차와 빠른 삶을 살고 싶어요. 자유를 얻고 싶어요. 여행하고 싶어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결국 부자가 되지 못하고 부자가 되려는 노력만 하다가 죽게 된대요. 그러니까 남을 도와주고 남에게 가치 있는 걸 할 줄 아는 사람이 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한테 돈을 주고 싶어요? 그 사람이 여러분한테 와서 저는 부자가 되고 싶고요. 빠른 차를 차 타고 싶고요. 자유롭고 싶고 여행 가고 싶어요. 돈 주세요. 주나요? 네.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이 저는 이걸 할 줄 알고요. 여러분에게 이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이런 상담을 할 줄 알고요. 여러분을 더 행복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 돈을 쓴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자꾸 다루고 있어요. 제로섬의 속임수에는 내가 부자라서, 당신이 부자라서 내가 가난하다. 이게 속임수래요. 거짓 신념. 누군가 부자이기 때문에 내가 가난하다. 자, 그러면 그 사람 나쁜 사람이죠. 나를 가난하게 만드는 그 사람 나쁜 사람이에요. 자,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부자가 될 수 있겠어요? 내가 부자가 됨으로써 다른 사람이 가난해지는데? 그럼 나 나쁜 사람 아니에요? 누가 나쁜 사람을 택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지면 부자가 되기 힘들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월급쟁이라면 여러분은 사장 때문에 가난한가요? 사장이 부자라서 내가 가난해요? 아니죠. 사장은 나한테 월급을 주고 있어요. 내가 사장한테 월급을 주진 않죠. 여러분이 월세를 막 내고 있어요. 그럼 집주인은 부자가 되고 있어요. 집주인 때문에 내가 가난해요? 그럼 집주인이 만약에 사라진다면, 집주인은 나쁜 부자니까 사라져버려야지. 그럼 집주인이 더 이상, 나 집주인 안 할 거예요. 나 오늘부터 집주인 안 하고, 임대 안 줄 거예요. 집 팔아버리고 끝낼 거예요. 라고 했을 때, 그럼 우린 부유해질 수 있을까요? 집주인 사라지면? 아니죠. 밥을 사 먹을 때도 식당 주인에게 돈을 줍니다. 식당 주인은 부자가 돼요. 가끔 가는 맛집 중에 부자 식당이 엄청 많아요. 그럼 그 사람이 부자가 돼서 내가 가난한 거예요?
아니죠. 예, 그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다 같이 부자가 될 수 있고 다 같이 잘 살 수 있다. 내가 돈을 내면 식당 주인이 그 돈으로 다른 일을 하고 또 우리 사장이 나한테 돈을 주면 나도 그 돈으로 먹고 살고 이렇게 돈이 계속 도는 거예요. 누구는 좋고 누구는 나쁘고 그런 건 없어요. 집주인은 월세를 받아서 좋고 나는 월세를 내고 그 집에 살아서 좋은 거예요. 둘 다 좋은 거죠. 부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일찍 그리고 자주 저축하라. 하지만 복리의 파도를 타고 약속의 땅으로 항해해 갈 수 있을 것이라고는 언감생심 꿈꾸지 마라. 부의 창출에 있어서 효과를 보려면 애초에 수백만 달러를 모아서 시작해야 한다. 엥?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일찍 자주 저축하라면서 왜 복리의 파도를 타고 약속의 땅으로 가는 걸 언감생심 꿈도 꾸지 말래요? 애초에 수백만 달러를 모아 시작해야 된다고?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일찍 자주 저축하되 너무 작은 금액을 굴리면은 복리의 이자 그 법칙에 이자가 빨리빨리 안 붙는 거죠. 그러니까 부의 창출에 효과를 보려면 종잣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그것이 강력한 힘을 누릴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월급쟁이 이런 것만 하지 말고 사업 같은 걸 해서 좀 수입을 많이 창출할 수 있는 그렇게 돈을 모으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어떤 분이 자꾸 메일을 보낸대요, 사람들이. 어떤 메일을 보내냐면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해야 할까요? 대학을 중퇴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한대요. MD 드마코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말은 꼭 해줘야겠다. 당신은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낯선 사람인 나에게 45초 동안 타이핑한 짧은 글의 기초에서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대신 내려주기를 바라는가? 우습기 그지없다. 그런데도 이런 일이 매일 벌어진다. 우상 중독의 결과는 무시무시하다. 우리가 우상에게 이런 질문을 한대요. 우리 인생을 통째로 맡기고 나의 투자를 통째로 맡기는 질문을 옳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면 메일을 받는 사람은요. 그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보자마자 바로 대답을 하는 거죠. 그렇게 몇 초 안에 하는 그 답에 과연 내 인생을 걸겠느냐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메일을 받는 사람은 바빠요. 메일을 많이 받으니까. 그거를 1시간, 2시간 고민할 여지가 없죠. 그러니까 자기 일은 자기가 생각하는 게 가장 옳아요. 돈을 자유를 사는 데 쓴다면 당신 돈으로 행복을 사는 것이다. 자, 돈을요. 소비하는 데 드는 사람이 있대요. 그러면 이게 자유를 극대화하는 건 상관이 없다는 거야. 만약 자유를 사는데 내가 뭔가 빨리 이동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하기 싫은 일 남에게 아웃소싱 한다거나 아니면 뭐 내 여행을 한다거나 이렇게 나의 자유를 위해 쓴다면 난 행복을 살 수 있대요.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는 거는 거짓이다. 자유를 산다면 행복을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진정성은 언행일치로 드러난다. 진실은 거짓을 이긴다. 자신의 가르침대로 행하라. 진정성이 저수라는 책은 인생을 바꾼다. 순진한 독자를 참가비가 비싼 세미나, 커미션을 챙기는 금융상품이나 값비싼 코칭 프로그램을 엮어 넣지 않는다. 진정성은 진실을 말하고 기분을 상하게 하거나 책의 매출이 떨어질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꼭 해주어야 하는 말을 걸러내지 않는다. 진실은 거짓을 이긴다. 진정성을 봐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가 그런 진정성을 얘기해야 한다. 돈의 흐름을 결정하는 것은 간단한 질문이다. 자, 돈의 흐름을 결정한다는 건 뭐냐면요. 내가 돈을 내느냐, 내가 돈을 받느냐. 이 흐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당신이 돈을 정말 받고 싶다면 당신은 내가 원하는 것을 가졌는가? 이 질문을 던져야 된대요. 그렇다면 나는 얼마의 대가를 지불해야 그걸 가질 수 있는가? 자, 당신이 어떤 능력이 있어요. 그럼 내가 그걸 갖고 싶어. 그럼 나는 얼마를 내야지 그걸 가질 수 있을까? 이게 질문이에요. 이게 돈의 흐름이죠. 당신이 뭐 상담가인데 난 상담을 당신한테 받고 싶어요. 당신 얼마예요? 했는데 뭐 10,000원을 불렀어요. 그런 식으로. 어떤 사람은 20,000원을 부르고 어떤 사람은 30,000원을 부르죠. 비싸서 안 갈 수도 있고 비싸지만 가치가 있으면 가겠죠. 이런 것들이 돈의 흐름을 결정하는 거예요. 당신은 먼저 당신이 되고 싶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 행동이 따라온다. 그것에 대해 말하지 말고 그것이 되어라. 그러면 소유하게 될 것이다. 자, 어떤 사람이 담배를 끊어야지 말만 하면서 끊으려고 시도만 하는 흡연자래요. 안타깝게도 평생을 그렇게 살다 갈지도 모른대요. 당신은 먼저 당신이 되고 싶은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럼 행동이 따라오고 그러면 변화가 일어나면서
부자가 되고 뭐 기업가가 되고 싶다 하면 기업가가 되시라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뭐가 되고 싶어요, 뭐를 하고 싶어요, 이게 아니라 어떤 정화조를 청소하는 사람이 백만장자가 되었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남들은 다 저쪽으로 가는데 저만 이쪽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다른 사람들 쓰레기라고 여기는 일에 제가 열정을 가지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남들은 정화조 청소를 다 싫어했어요. 한마디로 뭐 냄새 나는 것들. 근데 이 사람 너무 그 일을 숙련되고 번창하고 잘하게 되니까 그 분야 1인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남들이 다 가는 길이 옳은 길이 아니다. 부의 추월 차선은 남들이 다 따라가는 길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실제로 인테리어를 하다가 타일을 붙이는 분을 자주 만났어요. 이제 저랑 친한 분이 있어요. 타일 붙이는 분이. 그분이 타일을 붙이는 동안 저는 계속 옆에서 이제 대화를 하는 거죠. 이런저런 얘기하다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일 오야가 뭐냐면 고참이에요. 이제 오야가 밑에 있는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데리고 와서 작업을 합니다. 뭐 3인 1조 이런 식으로. 자, 타일 오야한테 전화를 하면 이제 그분이 그 일에 맞는 인원을 배치해가지고 이제 데려와요. 이제 오야란 단어가 잘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야가 1,000만 원을 못 벌면 바보다라고요. 그때 되게 놀랐어요. 왜냐면 1,000만 원을 벌려면 매달 1,000만 원씩 벌려면 1년이면 1억 2천이고 사실 이런 일용직들은 거의 세금을 내지 않아요. 억대 연봉이죠, 진짜로. 1,000만 원을 못 벌면 바보래요. 그러니까 1,000만 원을 버는 건 너무너무 쉽고 일이 너무 많대요. 하루에 뭐 2탕 뛰는데 오전, 오후 막 이렇게도 하고 뭐 원룸 건물 같은 게 벽이 막 떨어지는 것도 보수를 해줘야 되고 새로 집을 짓는 것뿐만 아니라 보수도 굉장히 많이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걸 보면서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에 돈이 있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자,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가요, 광고를 계속 해야지 매출이 끌어올릴 수 있다면, 그래야 살 수 있다면 미안하지만 상품과 서비스에 문제가 있는 거래요. 누가 광고 때문에 물건을 사냐 이거죠. 대신에 소셜미디어, 개인적인 추천, 비슷한 처지에 있는 유저들의 후기에 기초해 구매 결정을 내린대요. 오늘날 광고에 그렇게 기대한 소비자는 없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향력으로부터 다각화는 당신의 상품의 다수의 채널로부터 고객을 유인하는 뜻이다. 자, 여러분의 상품을 여러 채널로 고객에 유인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마존, 여기서 아마존뿐만 아니라 당신의 웹사이트 또는 뭐 다른 SNS 채널 이런 걸 통해서 여러 개에서 들어와야지 수익의 다각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당신의 비즈니스 모델 한 개뿐이다. 나는 아마존에서만 책을 팔 거야 라고 하면 외줄 타깃처럼 위험하다고 얘기해요. 자, 통제의 최종 요소는 무엇일까? 통제의 최종 요소는 브랜드래요. 만일 당신이 리스크를 감당하고 귀중한 시간을 들여 비즈니스를 구축한다면 다른 사람의 브랜드가 아닌 당신의 브랜드에 투자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마존이 만약에요, JK 롤링의 해리포터를 판매를 거부한다면 롤링의 도서 매출이 떨어질까요? 아니라는 거죠. 충분히 다각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엘 롤링은 아마존 아니어도 충분히 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의 브랜드를 구축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은 콘텐츠를 만들지 않고 통제한다. 에어비앤비는 아무런 부동산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 에어비앤비는 부동산 주인과 그 집을 이용한 여행자를 연결시켜주는 사이트예요. 알리바바는 재고를 쌓아두지 않는다. 알리바바는 중국의 타오바오라는 그 웹사이트를 가지고 있으면서 판매자와 소비자를 연결시켜줘요. 그저 통제할 뿐이다. 보다시피 통제와 소유는 늘 동일한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MJ 드마코의 경우는요, 돈을 쓰지 않고 지갑을 닫아버리게 만드는 어떤 속성이 몇 가지가 있대요. 디자인이 MS 그림판으로 디자인한 것처럼 볼품없다. 회사의 배경, 이 회사의 이야기가 없다. 스토리가 없다. 세 번째, 광고에서 브로우 마케팅 냄새가 난다. 회사의 광고가 이제 별로 좋지 않다는 거죠. 네 번째, 후기를 읽어보니 야합의 냄새가 난다. 예를 들자면 후기를 쓰는 대가로 할인을 받았습니다. 진짜 소비자가 이제 쓴 후기가 없는 거죠. 이런 것들은 자기는 소비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쓸데없는 마케팅을 하면 안 되겠죠. 시장에서 나의 존재 가치는 나는 어떤 가치를 제공하고 있는가?
내가 시장에서 사라지면 아쉬워할 고객이 있는가? 여러분이 기업가라면, 여러분이 뭔가 자영업을 하고 있다면 이런 질문은 계속 난 던져야죠. 나의 존재 가치는 나는 어떤 가치를 제공하고 있는가? 내가 사라지면 아쉬워할 고객이 있는가? 예스라고 말하면 변화를 이제 일으켜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업을 해서 크게 성공을 올린 사례가 있어요. 남들이 필요한 거, 내가 남들에게 뭘 줄 수 있는가 이거를 생각하라 그랬죠. 어떤 사람이 출판사에서 어떤 표지로 책을 낼까를 고민하는 그걸 도와주기 위해서 여러 명의 사람들이 이제 그 표지 평가 서비스를 하도록 회사를 만든 거예요. 몇 주가 되지 않아 그의 표지 평가 서비스 사업은 광고도 없이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그가 필요로 했던 바로 그것을 군중도 필요로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다수결로 이렇게 책 표지를 뽑는 사이트를 만들어 대박이 났다고요. 모든 출판사에 다 몰려오겠죠. 표지를 선정하기 위해서. 수백 달러를 버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당신은 수백만 달러를 벌 수 없다. 규모는 사건이 아니라 과정에 대한 것이다. 작은 돈을 버는 법을 배워야 다음 단계를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규모는 사건이 아니라 돈을 많이 벌 기회가 있었는데 못했어. 이게 아니라 그 사건 자체가 아니라 이 과정에 대한 것이 규모란 얘기입니다. 차근차근 과정을 밟아나간다. 이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부의 초월 차선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채널의 확장이 표적 어떤 계층을 제대로 겨냥하고 브랜드 품위를 유지하며 비용 구조와 맞아 들어가기만 한다면 채널은 추가하고 또 추가하라. 우리가 온라인으로 어떤 채널을 확장할 때 그 타겟층을 겨냥을 할 수만 있고 이 브랜드의 품위가 떨어지지 않는다면 그리고 비용이 너무 많이 들지 않는다면 계속 추가하래요. 저 같은 경우는 블로그도 하고 있고 팟캐스트도 가지고 있고 유튜브, 카카오 스토리, 페이스북, 책도 가지고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채널을 가지고 있지만 많은 비용이 들지 않아요. 관리하는데. 책을 내는 건 사실 출판사에 돈을 대는 거니까 제가 하는 게 아니죠. 저의 브랜드 품위를 유지하면서 비용 구조가 맞아 들어가기만 한다면 추가하라. 그래서 이런 걸 저는 충실하게 책을 읽고 이게 방법이 맞구나 해서 지금 네이버 카페도 가지고 있죠. 그런 식으로 채널을 추가를 계속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멘토링을 받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메일을 보낸다. 내가 존경하는 누군가에게 메일을 보낸다. 이때 이렇게 하면 안 된대요. 저는 저를 이런 말에는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사람은 누구나 이기적이기 때문에 만일 당신의 이메일 서두에 저와 저를이 2번 넘게 들어간다면 기회는 없대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 사람이 메일을 보낼 때 저를 도와주세요. 저 능력도 없고 저는 힘들지만 당신이 도와주고 당신이 가르쳐주면 배우고 싶고 저도 부자가 되고 싶어요. 이런 말을 했을 때 우리가 무슨 느낌이 들어요? 내가 이 사람과는 전혀 얻을 게 없겠다는 걸 상대방도 느끼는 거죠. 이기심을 옆으로 밀쳐버리고 먼저 주기를 하고 나중에 받기를 한다는 이 간단한 개념이 없으면 네트워크 확장도 없고 가치 증표들도 손에 잡히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자꾸 받으려고 하는 사람. 부자가 되고 싶어요. 부자가 되는 법을 배우러 왔어요. 라고 하는 사람 부자가 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돕고 싶어요. 세상에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어요. 하는 사람만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한 표지를 고르는 일을 도와준다거나 정화조를 청소하는 일, 이렇게 남을 돕는 일이 부자가 될 수 있는 비밀이라는 거예요. 사업의 정치를 끌어들이지 말라. 이 말에 제가 큰 감동을 받았어요.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돈을 많이 벌 수도 있어요. 켈로그가요, 보수 성향의 대규모 웹사이트를 통해서 그 회사에 이제 광고를 싫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고 나서 보이콧을 막 당해가지고 되게 수익 목표가 달성하지 못하고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정치 성향을 막 밝혀가지고 이거는 광고를 하겠다 안 하겠다 이렇게 했더니 손해를 이제 봤다는 거죠. 그래서 정치에 휩쓸리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정치는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이념도 계속 바뀌고 좀 그럴 수 있죠. 시대에 따라서. 역사는요. 제가 봐서는 지금 이 순간에 결정 내릴 수 없어요. 그 지도자가 지금 좋은 사람이 나쁜 사람인지 지금 평가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드러나는 거예요. 그죠? 지금은 좋은 사람인데 나중에 별로일 수도 있고 지금은 별로 같은데 돌이켜보니까 되게 좋은 사람이었을 수 있어요. 정치 성향도 조심해야 될 포인트 중에 하나죠. 사업가라면. 이 책에서는요. 어떤 투자가 좋고 어떤 투자가 나쁜지 말해줄 수가 없대요. 그 이유는
이 책이 출간되어 독자들의 손에 도달할 즈음에는 한때 먹음직했던 투자물이 시큼떨떠름한 것으로 변해 있을 수 있대요. 책이 나오려면 몇 년에서 뭐 짧아봐야 6개월이 걸려요. 그럼 이 시대가 얼마나 빨리 변해요. 그죠? 이걸 번개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이 경제적 변화는 유체를 타고 흘러요. 그래서 번개처럼 딱 하면 현금화될 수 있는 높은 유동성을 유지해야 된대요. 왜냐하면 투자의 패턴이 막 변하기 때문에, 책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경제적 변화를 보고서 빨리 회수하고 뭐 현금화를 시킬 수 있는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막 돈이 묶이거나 이러면 위험하다는 거죠. 왜? 빨리 변하니까. 책으로 출간돼서 했을 때는 투자가 좋은지 나쁜지를 말해줄 수가 없대요. 되게 저는 이런 부분이 되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책을 읽고 참고만 해야지 이 투자가 좋대 하고 지금 하면 안 돼요. 이건 다 지난 일이잖아요. 그죠? 지난 일을 통해서 우리가 참고를 하고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것까지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당신을 가난으로 이끄는 조작된 각본에서 벗어나라 라는 책이에요. 정말 유명한 책, 그리고 재밌게 본 책, 개인적으로 아이들에게 물려주고 싶어서 이렇게 편지까지 제가 써놓은 책이에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부의 초월 타선 완결판 언스크립티드 함께 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